제일 돈을 많이 잃는 타입이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분들 가장 돈을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상승하니까 그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죠. 여기도 흐름에 이 선행과 후행이 있는 거잖아요. 초위에서 돈을 잘 벌고 싶으면 경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힌트를 좀 얻고 싶으실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선행지표로는 주가가 있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쓰는 장단기 금리차,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가 좁혀지면 네. 경기가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그런 신호로 읽는 거죠. 네. 그 반대로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이렇게 상승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쓴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가 상승하는 조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동행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그 생산량, 기업들의 광공업 생산량이라든지 네. 그런 경기 지표들은 되게 많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어렵고 못하죠. 일일이 찾아보기도 어렵잖아요. 결국은 가장 익숙한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 흐름, 금리 흐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은 주가하고 금리하고 경기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소문에 들어서 뉴스를 보고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따지자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학 교수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해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많죠. 경제학자 중에서 케인즈 정도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자들이 왜 실패하느냐면 법칙성을 너무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치 무슨 과학인 것처럼 법칙성을 생각하고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려고 되는데, 제일 돈을 많이 잃는 타입이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물타기 하시는 분들. 가장 돈을 많이 잃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그 물타기 중에서도 제일 돈을 많이 잃는 타입이 테마주인 거 있죠. 테마주 올라갈 때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잃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사고 실제로. 돈 버는 걸 본 거죠. 저걸 조정받으면 사야지 이러는 거죠. 실제로 한 고점에서 한 30% 떨어져요. 30% 떨어졌다는 게 이미 이게 거의 끝났다 이야기.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저거 산 누구보다 내가 지금 사면 30%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심리적인 버퍼 같은 것도 있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요 우월감, 요게 투자에서 가장 큰 패배를 낳는데, 근데 올라갈 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손절매도 하거든요. 근데 30%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산 사람들은 손절매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 10% 떨어지면 물타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유형이 경제학 교수님 타입이죠. 경기 지표를 보고. 근데 경기 지표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늦습니다. 가령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으면 자기네들이 실제 경기보다 9개월 정도 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요 데이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판단한다, 경기가 한 사이클이 시작되면 10년씩 가는 거면 뭐 한 3개월, 6개월 늦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고 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런 세상에서는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1년 반, 2년, 1년 반, 2년인데 이미 바닥 지나서 1년쯤 지나면 주가는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경제학 교수님들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하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겁니다. 아, 제가 맞았네요. 예. 주식은 아주 심플한 게임이에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남들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된다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주 핵심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남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 나보다 바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바닥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한 6개월쯤 지나면 확실히 이때가 바닥이었다고 이야기 사람들이 하게 되겠지. 그럴 때 주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에 대한 힌트를 일반인들이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위험한 사고는 그렇구나. 물타기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령 경기가 수축 국면, 작년 8, 9월 달이 경기 시점을 지나고 지금 아주 완만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 이전에 2017년 10월, 11월 정도가 이제 경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난리가 아니었죠. 뭐 경제 좋다고. 근데 저는 그때 경기가 꺾인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1년 반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슬림화되는 걸 봤거든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과잉인 상태로 가는 것이, 기업들이 재경제 진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2017년 8월 9월 달쯤 되니까 설비 투자를 확 늘리기 시작해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 늘려놓고 나면 그때 갑자기 성장이 쫙 올라가면서 고점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이 생각이 이제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한 거는 2018년 여름쯤 돼서나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진짜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진 거 보고 야 경기 꺾였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내릴 땐 이미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고 시간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예요. 당장 훈련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과거의 경기 고점과 저점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 생각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때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가령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나는 2017년 가을에 이 경기가 고점이 곧 올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안 됐는데? 못했을 것 같은데? 작년 그러면 8월 9월 달쯤에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저점의 상황에 온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나의 기억을 다시 조합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뭐 한 10년 뒤나 지나야지만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 기억을 소환해서 기억을 재조작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른바 조금 돈을 벌고 싶다면 경제 뉴스나 소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구님도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어떤 경기 판단을 하든지 경기 전망을 하든지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경기를 촉진시키려고 하는지 네. 아니면 억누르려고 하는지, 통화정책이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높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경기 정점의 신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캐치할 수 있는 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정부가 재정정책을 폈을 때,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폈을 때 실제로 경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감은 오겠죠. 제가 경험을 한 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라는 어떤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들을 통해서 돈 좀 풀어서 경기 좀 살려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통화가 돈이 막 풀리진 않거든요. 안 좋으니까 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성으로 가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면 이제 그 효과가 발휘가 될 텐데, 늘 그 발휘되는 7초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 느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먼저 자산 가격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기업이 투자를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리 오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신호?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 금리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 힘이 경기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상승하니까 그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죠. 여기도 흐름에 이 선행과 후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 얼추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어디가 정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는.